일단은 이제 뭐 간략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을 일단은 그렇게 진행해볼게. 이건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나 내신 문제 여기 보면은 뭐 조합 문제가 조금 더 수능 문제보다 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나중에 평균과 통계 들어갔을 때도 수능보다는 조합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 물론 수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합에서 세부적인 거를 좀 천천히 좀 얘기해볼게. 일단은 조합을 좀 맞으려면 수능과 좀 구분점을 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거야. 내가 아마 이거는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거 괜찮을 거예요. 수능과 조합이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전체 이제 서로 다른 앵글 중에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게를 선택하시는 거지. 알게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은 순서에 이제 순서를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거야. 순서를 이제 생각하고 배열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은 있잖아.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조합은 보통 이렇게 나와. 그냥 서로 다른 앵글 중에서 알게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알게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그냥 뽑는다는 거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조합에 대해서 또 이런 형태를 좀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문자가 쓰이는데 이 C라는 문자 써요. C라는 문자. 이 C라는 문자는 컨비네이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의 약자고 이제 수녀와 비슷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서로 다른 앵기 중에서 알게를 뽑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는 N이 들어가고 여기 오른쪽에는 R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거든. 그럼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P R에다가 R 팩토리얼을 나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제대로 좀 인지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는단 말이에요. 3개를. 이런 내가 예를 좀 들어볼게. 3개를 뽑는 거야. 당연히 순서하고 관계없이.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3개를 이제 문자 ABC로 내가 표현해볼게. ABC. 3개를 이미 뽑았어. 이건 순서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ABC가 있겠고, ACB가 있겠고, 당연히 BAC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BCA가 있을 거고, 다시 C로 넘어가서 A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BA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순서로 따지면 각각 6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순서 관계없이 그냥 뽑는 거죠. 뽑는 거니까 요 3개 있죠. 3개를 가지고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3팩토리였지? 이걸 직접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야. 해서 이걸 이제 계산해주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야. 6C3이 되시고, 공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6P3에다가 중복되는 경우의 수 있죠?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되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를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문자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은 C라는 기호를 쓰시고 이 C라는 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신다. 이 정도 좀 알아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내가 소개시켜주고,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좀 소개시켜줄게요. 그럼 이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볼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본다는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2개를 뽑는 경우에 이렇게 4C2가 되잖아. 이거를 살짝 셔틀 좀 바꿔볼까? 3개를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좀 바꿔볼게. 그럼 우리가 또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것도 이제 문자로 표현도 가능하신데, 여기서 4하고 3 보이시잖아. 4에다가 3을 직접 빼주시면 돼.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4C1이 된다는 거야. 이 값이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이거를 왜 소개시켜줬냐면, 우선 이제 이거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시잖아요. 내가 아까 소개시켜줬던 것처럼 4P3에다가 3팩토리얼 나누시면 되죠. 근데 이거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했으면은 4, 3, 2를 곱하신 다음에 3, 2, 1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4가 되잖아. 맞죠? 4C 1이니까. 이걸 정확히 계산하면 이게 4P 1에다가 뭘 나누시면 1팩토리얼 나눠주게 되죠? 4P 1은 뭐야? 이건 당연히 4죠. 4. 하나니까. 4 하나만 쓴단 말이야. 여기서 1팩토리얼 나눠봤자 이거는 1이니까 맞죠? 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기존에 이제 요식이 나오면 요식을 있잖아. 그대로 써서 계산해도 되나 이 식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계산이 좀 편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줄 거야. 그럼 만약에 계산이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굉장히 큰 수야. 12, 뭐 C 예를 들어서 뭐 9,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수가 좀 크기 때문에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2, P9에다가 9팩토리얼 나누의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지. 내가 지금 소개시켜준 것처럼 12C, 12-9 이런 형태로. 그러면 계산이 빨리 되거든요. 12 콤비네이션 3, 12C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 보면 돼. 12, 11, 10에다가 그 다음에 뭐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이거 금방 계산되죠. 그래서 좀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주면 이것도 얘기해볼게.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OC0 이건 뭐야? 정확히 우리가 이 요거에 대해서 해석한다면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연계를 뽑는 거야. 연계를 뽑는다. 이거는 내가 순열 얘기할 때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많이 안 되잖아. 연계를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를 해서 그냥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경우의 수 한 가지 딱 1이다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었지. 0팩토리얼이었지? 이건 뭐라 했어? 이건 1인 거야? 이건 1이야. 연계 중에서 연계를 뽑아서 1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특수한 케이스니까 한 가지. 당연히 1팩토리얼도 내가 지금 소개시켜준 것처럼 1이 되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좀 넘어가서 뒤에 있는 식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식은 내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준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쓴 형태 있죠? 이거 있죠? 4C 3이 그렇죠? 그리고 1, 3에서 3으로 이루어진 이 형태에 대한 식이 1번이고 2번은 뭐 사실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사실 뭐 이게 되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시켜줄게. 오늘 뭐 이렇게 2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 NCR이 이런 형태의 덧셈으로 구성됐다는 거야. 이렇게 요갑하고 요갑 이걸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한번 해볼게. 이거 한 번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배울 일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걸 좀 계산을 해보자고. M마다 C, E, R 이렇게 되시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형태 있죠? M-1 P, R에다가 뭘 나누는데 M, R 팩토리얼 맞죠? 그 다음에 이걸 좀 계산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돼? 해보시면 M-1의 팩토리얼에다가 뭘 나누시면 되죠? R 팩토리얼 그대로 쓰시고 M-1 R 팩토리얼 이렇게. 이게 좀 헷갈리긴 하지? 이거 보시면 돼. 우리가 NPR을 이렇게 줬었잖아. N 팩토리얼에다가 N에서 R 뺀 형태를 직접 또 나눠놓으신다 이렇게. 이거 이용하신 거야. 해서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 그대로 좀 이용하면 이것도 이렇게 되시거든. 똑같이 해볼게요. M-1 그 다음에 P에 R-1 이렇게 되시고 여기다 뭘 나눠? 당연히 R-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야. 이것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거든. 어떻게? M-1 팩토리얼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 빼고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분모해서 직접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떼를 하시면 M-R 팩토리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정리하는 거거든. 구체화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리의 형태가 요거 더하기 이거잖아? 요 두 가지 식을 있잖아. 더 하시면 돼. 근데 여기 또 곤란하죠.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날 해봤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 보니까 분자는 갖고 분모가 좀 살짝 다른데 전혀 다른 건 아니야. 이게 좀 보시면은 이건 좀 보시면 되거든. R 팩토리얼 있죠? R-1 팩토리얼 좀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R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R-1, 그 다음에 R-2, 어디까지? 1까지. 얘가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뭐야? 최대값이 뭐야? R-1부터 시작.
R-2 R-3도 3도 되겠죠? 어디까지?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비교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 R 팩토리얼 있잖아. R-1 팩토리얼보다 얼마만큼 더 증가한 형태야? R만큼. 맞죠? 그래서 요 두 개 값을 통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게 이거보다 크지? 그래서 이건 먼저 거고 이거는 더릴 수 있어. 뭐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R을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R을 여기다 곱하신다면 동시에다 분자에도 이렇게 R을 곱하시면 된다. 이걸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두 번째가 이런 형태거든? 이 형태? 이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해보고도 내가 지금 소개시켜준 이 두 가지 형태 있지? 비슷해. 이거 보세요. 이거 N-R이죠? 이거 N-R-1이야. 그럼 결국에 이게 이거보다 사실 작은 거지. 얼만큼? N-R만큼. 그러니까 N-R만큼 이게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좀 써볼게. 여기에다가 이걸 좀 정리해보잖아. N-R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1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1이 더 빠지잖아. 어디까지야?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런 뺀 형태는 어떻게 돼? 시작점이 이 지점이 돼. 맞죠? 이 지점이 되고 여기다가 또 1을 빼시고 여기다 또 1을 빼고 어디까지? 1까지. 그래요. 그러면 요 형태하고 요 형태를 통분한 과정에서 뭘 곱하시면 된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M-R을 곱하시면 되지. M-R. 그래,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볼게. 지워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분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신다고. 요거 있죠? 두 개 빨간색 이제 통분한 과정에서 이게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통분한 과정에서 어떻게 돼? M-R 팩토리얼 이렇게 올리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분자 하나 더씩 확인하면 돼. 이건 올릴 거 없어요.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해줄 때는 뭐야?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일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뭐야? 이거는 올릴 거 없죠? 이걸 올려야죠. 어디다가 R을 또 곱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잖아. M-1 팩토리얼 정리해봤어. 이거라고 이렇게 되시죠? 여기 남은 게 N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가세요. 그럼 여기서 M-1 팩토리얼이잖아. M-1 팩토리얼은 최대값이 M-1이 M-1 쭉쭉가서 1까지 곱이야. 여기서 N을 붙이는 순간 이걸 좀 간단하게 또 바꿀 수 있죠. M 곱하기 M-1 곱하기 M-1 그 다음 쭉쭉가서 1까지 곱이니까 이거 M 팩토리얼. 맞죠? 최대한 좀 간사시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식을 보는 순간 이제 좌변을 보는 거예요. 좌변 NCR이잖아. NCR을 또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n 팩토리얼에다가 뭐 나누시면 돼? 이거 뺀 값을 이렇게 그대로 분모에다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맞죠? 세부적 쭉 정리해서 이거 비교해도 같지.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단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 좀 얘기해볼게. 3번이 3페이지 조르라는 경우인데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얘기해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예제가 제일 이해하기 쉽긴 하거든?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4개로 좀 정리를 해서 확인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D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야. 두 묶음은 나눴는데 3개하고 1개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좀 정리해볼게. 1개하고 3개로 나눴으니까 일단 A가 된다면 B, C,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되면 뭐가 되겠어? A, C, D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C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쭉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되겠죠? D가 되면 어떻게 돼? A, B, C가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야. 1개하고 3개로 나눴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발생되지 않지? 근데 이런 예를 좀 들어볼게.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2개하고 2개로 좀 나눠볼게요. 2개하고 2개로 나눠보시면 일단 이렇게 되겠어요. A, B 하고 C, D가 되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잖아. CD하고 AB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BC로 나누시고 뭐야? AD로 나누시고 마찬가지예요. AD로 나누시고 BC로 나누시고 이 두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케이스는 뭐겠어? AD로 나눈 거예요. AD가 아니죠. BD로 나눈 거야. BD로 나눴을 때는 AC가 되죠. 그 다음에 AC가 되면 또 BD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 중복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나눌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따가 문제에서 보시겠지만 총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나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C2를 먼저 계산하시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2개로 나누는 경우에서 그렇죠? 2C2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발생됐지. 여기다 뭘 나누시면 돼? 2팩토리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두 개라고 할게요. 두 개. 총 6개가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처음에 6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4가지 중에서 2가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중에서 2가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 확인하면 돼? 두 개지. 맞죠? 여기서는 두 개가 지금 두 쌍이 지금 중복이 됐죠. 이건 세 쌍이 중복이 됐으니까 일단 어떻게 되겠어? 하나 늘어났으니까 3팩토리얼을 직접 나누시면 된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좀 얘기해볼게. 이제 4페이지에서 이제 1번부터 이제 좀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한 중반쯤에 나오는 도형 문제가 있어. 그 도형 문제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은 뭐 별거 없어요. 시간에서 잘 이해하시면 돼. 390이잖아. 그 다음에 NCR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값이죠. 그럼 우리가 NCR 배웠잖아. NCR은 뭘로 표현됐었어? NPR에다가 R팩토리얼 나누신 거잖아. 이게 15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NPR이 360이라 했죠. 그러니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15 곱하기 R 팩토리얼이 36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웬만하면 좀 정리해보세요. 이게 계산하시면 이게 2가 되고 24가 되죠? 여기서 R값 구해주시면 되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정리해주는 방법이 조금 곤란해. 이때 하시면 어차피 R은 정수값 들어가지. 자연수가 들어가죠? 자연수가 들어가니 수를 좀 대입해보세요. 어차피 24 크지도 않잖아. 4, 3, 2, 1 맞죠? 4, 3, 2, 1 들어가니까 R에다가 4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24가 R이 4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지? 이런 식으로 계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얘기해볼게. 그 다음 얘기해보고 그래서 그냥 이거 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건데 일단 1번부터 좀 확인해볼게. NC0이거든? NC0 여기서 이제 먼저 왼쪽의 형태가 N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이거 당연히 한 가지로 했지? 그렇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건 NCN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아까 이거 소개시켜줬잖아. N에다가 N 뺀 값이 여기 들어간다 했잖아. 그래서 1번 맞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보시면 NC1이잖아. NC1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에서 한 개를 뽑는 경우였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부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1팩토리얼 나누시게 되니까 이건 뭐야 이거 그냥 N이지? 그래서 그냥 N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또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긴 하나. 여기서 보시면 NCR 있죠. NCR은 NPR에다가 R 팩토리얼을 나눈 형태잖아. 맞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3번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은 어때? 4번은 이런 형태거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아니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값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1에다가 r을 빼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 빼면 어떻게 돼? 이런 형태지.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 괜찮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 그리고 뭐 5번. 5번은 아까 좀 했으니까 좀 괜찮을 거고.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된 형태죠. NCR 있죠? NPR에다가 뭘 나누시면 돼? 중복되는 경우에서 R 팩토리얼 직접 나누시면 되니까 여기서 또 NPR을 좀 정리해주면은 이건 N 팩토리얼 대시죠? 맞죠? N 팩토리얼 대시지? 여기에다 분모는 뭐야? N-R 팩토리얼을 직접 나누시면 된다. 맞죠? 그렇게 해서 5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10번을 볼게. 10번. 이거 뭐 괜찮으니까? 의사 7명, 간호사 6명 있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그냥 3명 뽑아놨어. 의사, 간호사가 몇 명 포함되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니까 3명 직업이 모두 같아.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3명의 직업이 의사일 때랑 그 다음에 3명이 모두 간호사일 때 두 개로 나눠주셔야죠. 맞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세워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뽑는 거죠. 일렬로 배열하는 조건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컨비네이션 C를 쓰시면 될 거야. 어떻게 됐어요? 의사 총 7명이죠. 여기 3명을 뽑는 7C3. 이거 C로 읽으면 되겠냐? C, 7C3. 그렇죠? 7P3, 7C3. 간호사 몇 명? 6명이죠. 6C3 이렇게. 맞지? 그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따로 발생됐으니까 최종 정답 더해주시면 되죠. 요거 계산하시고 이거 금방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쭉 해보면 일단 이렇게 될 거야. 분자에다가는 7, 6, 9를 곱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 최종도 분모에다 뭐 곱해주면 돼. 중복되는 경우에서 3 보이시지? 3팩을 나누시면 돼. 3팩은 뭐야? 3, 1이지? 여기서 6이 약분된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6시 3은 어떻게 되겠니? 어차피 이거 빼봤자 또 3이지?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돼. 6부터 4까지 계산하신 다음에 4팩을 나누시면 되니까 3이 1을 곱하신 형태를, 그렇죠? 약분이 되죠? 남는 게 뭐 20이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뭐 문제는 괜찮으니까. 자, 그럼 15번 볼게. 그러니까 뒤에는 도형 형태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 형태가 조금 헷갈리죠. 여기서 좀 이 조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15번 같은 경우에는 태영이하고 문준이를 모두 뽑는다 했어. 그러니까 태영이하고 문준이를 항상 뽑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미 내정되어 있는 거야. 이미 내정되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총 인원이 몇 명이니? 12명이죠. 12명에서 2명이 이미 내정되어 있으니까 총 인원을 그냥 10명으로 간주하시면 돼요. 10명으로. 10명으로 간주하신 다음에 여기서 총 5명을 뽑는다 했는데 2명, 2명이 내정됐으니까 여기서 몇 명 뽑아? 4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7C3이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번 얘기해볼게요. 금방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 6명, 여자 6명을 구성될게. 남자 6명, 여자 6명 이렇게. 수능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4명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4명 뽑는다 이렇게 보시길래. 4명을 뽑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조건이 중요해. 적어도 1명씩 포함돼. 적어도. 이게 적어도 내가 강조를 여러 번 했었지. 적어도 1명씩 포함됐다. 이렇게 적어도라는 단어 나왔을 때는 내가 뭐라고 했었니? 여직 박형나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반대 의미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빼시면 된다고 했잖아. 그걸 잘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도 뭔지 모르나 이렇게 좀만 써본다면 여기 해당되는 거죠. 반대 의미가 뭐겠니? 남녀, 그렇죠? 남자가 총 4명 포함되는 경우다. 그 다음에 여자가 4명 포함되는 경우를 직접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확인해봤어. 이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거니까 당연히 컨비네이션을 사용하시면 될 거야. 총 12명이죠. 12명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놓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남자 4명 뽑았죠. 그럼 4명 뽑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확인했더니 이렇게 될 거야. 남자가 총 6명이죠. 6명이면 4명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여자 4명 뽑는 거예요. 몇 명이야? 같은 6명이네. 6명, 그죠? 6,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뭘 빼주시면 돼? 이거 빼주시고 동시에 이것도 빼주셔야지. 그걸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빼줄 때는 이것도 빼주시고 이것도 빼주시면 된다. 그래요. 그럼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24번은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이거 혼합된 형태야.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이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 뭐 이렇게 좀 글을 좀 써볼게 내가. 문장을 좀 써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어른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6명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일단 뽑았어. 어른을 뽑았는데 어른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2명 뽑았다는 거야. 2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문장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거든? 밑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서 1년으로 세웁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서 어른 한 명하고 어린이 2명을 뽑는 거예요. 뽑는 게 뭐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야? 뽑는 인원을 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방법.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단 말이지. 일렬로 세운다. 이걸 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 그럼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세워 보시자고요. 어른 5명이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뽑았으니까 5시 1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어린이 6명에서 2명 뽑았으니까 6시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 인원을 가지고 뭐야?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쓰죠. 여기서 총 3명 뽑았지. 여기는 어떻게 돼? 3P3. 그렇지. 3P3 뭐라 하니? 3팩토리얼. 이렇게 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금방 되죠? 그럼 계산을 쭉 한번 해보세요. 조금 크게 나오긴 해. 금방 해도 돼.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27번 이제 함수 형태인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 함수 형태. 이건 아마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뭐 생소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건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이렇게.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1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이렇게 배치가 됐대. 총 6개. 총 5개. 이렇게 좀 배치가 됐대. 자, 여기서 이제 조건식이 중요해. 맨 밑에는 조건식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 A가 B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뭐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서 하수 값도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간다는 뭐야? 대소관계가 안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내가 좀 연결시켜볼게. 얘는 1이 2에 대응됐어. 그러면 4는 있잖아. 2에 대응될 수 없다는 얘기야. 4나 6이나 8이나 10에 대응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둘씩 다 따져볼게. 1에 2에 대응되고 3에 4에 대응도 해볼게. 5는 몇 가지가 발생되겠니? 3가지가 발생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해서 내가 이렇게 연결시켜볼게. 1은 2에 발생된 거 다음에 3은 4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는 이 첫 번째 케이스 있을 때는 5는 뭐야? 총 3가지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얘기해볼게. 1은 2에 대응돼.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야. 해서 이거 형태를 내가 살짝 이렇게 밑으로 옮겨볼게. 3이 6에 대응되면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5는 뭐야? 8이나 10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본다면 5는 그쵸? 몇 가지가 되겠니? 8이나 10이니까 총 2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야? 당연히 더 내려야죠. 다음 내리면 이 8에 대응되겠죠? 5는 뭐야? 10밖에 대응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제 1이 2에 대응되고 당연히 8에 대응되면 5가 이렇게 5가 10에 대응되는 이런 한 가지 케이스. 이렇게 발생됐다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뭐야? 1이 2에 대응됐을 때 얘기한 거야. 이 케이스 한 가지만 지금 놔줘준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시려면 1은 4로 다시 바꾸겠지? 여기서부터 또 하나둘씩 또 확인해볼게. 두 번째 케이스 써볼게. 그러면 이제 1이 4에 대응되면 이것도 그냥 하나둘씩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3이 6에 대응된다면 해서 그대로 써볼게. 1에 4에 대응되고 3이 6에 대응됐으니 5는 뭐야? 당연히 2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3이 8에 대응될 수도 있죠. 이렇게 8에 대응되면 당연히 5는 10밖에 안 되죠. 이건 한 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3이 8에 대응됐으니 5는 뭐야? 당연히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1이 4에 대응됐을 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올게. 6에 대응됐을 때. 그렇죠?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죠. 3은 8, 5는 10. 해서 1이 6에 대응됐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각한다.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시면 값이 나와요. 값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 좀 알아보세요.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식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계속하기가 안 변해. 그렇죠? A가 B보다 작았을 때 함수 값도 그대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무식이 의미하는 뭐냐면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순열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개념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럼 보세요. 5개의 원소 있죠? 5개의 원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각각의 이제 정의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형태니까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되지. 5C3.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도 같이 좀 알아도 간단하게 계산된 형태니까. 자, 그 다음에 30분 넘어가 볼게. 30번은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제 도형으로 이제 넘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조건식을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나왔거든? 직선? 일단 선분하고 직선의 차이점을 알 거예요. 선분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A에서 B까지. 이게 선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B에서 C를 이뤘어. 그러면 이제 이런 선분이 존재하겠죠. 근데 직선은 뭐냐? 직선은 선분하고는 좀 달라요. 직선은 계속 쭉 뻗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 B에 있는 직선은 이런 형태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좀 이걸 얘기해 볼게. 이 점하고 이 점 있지. 이 점하고 이 점은 이것도 같은 직선이 되지. 맞죠? 내가 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은 있지. 같은 직선이 돼. 물론 선분은 다르죠. 그렇죠?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30분 얘기해보면은 뭐 조건식은 되게 좀 간단하게 하거든?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데 세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직선의 개수를 지금 찾는 거지. 그럼 우리 금방 계산할 수 있겠지? 일단은 직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2점이 이용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은 되죠? 그럼 우리가 식으로 쓸 때 이렇게 돼. 이것도 컨비네이션 개념 이용해서 2개의 점 있죠? 2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거는 EC 0이 되고 이게 한 가지가 되신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의 개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식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세울 수 있죠. 총 5개의 점이 있죠. 총 5개의 점에서 몇 개 점을 이루면 돼? 2개 점만 이루시면 되죠. 그래서 5C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직선의 개수 세워주는 거니까. 이거 보세요. 서로 다른 2점이 있지. 이렇게 있든 A에서 B를 이렇게 있든 B에서 A를 있든 같은 직선이다. 그래서 한 개예요. 그러니까 순열의 개념이나 조합의 개념을 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2번도 좀 얘기해 볼게. 32번은 뭐 이렇게 별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직선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잖아. 직선의 개수는 서로 다른 2점을 이루시면 된다 그랬어. 컨비네이션 개념 이용하면 되고. 자, 해서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게.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야.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점이 이렇게 막 가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될 거예요. 점의 개수를 좀 확인해 봤어. 10개가 나오죠. 10개.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직선에, 그렇죠?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일단 보세요. 총 10개의 점 있지. 서로 다른 10개의 점 있지. 직선의 개수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직선 좀 기준을 얘기해볼게. 이 직선 기준을 얘기해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든, 맞죠?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든 같은 직선이지.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든 같은 직선이지. 중복이 된다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요 점하고 요 점이 같은 직선이야. 맞지? 선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복이 되는 경우에서 직접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직선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는 몇 가지야? 4가지죠. 4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맞죠? 4C를 빼주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 보이시니? 이 부분도 직선인데 점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어? 4개 나와 있지. 그렇죠? 여기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 4C2를 다시 또 빼주시면 되겠지. 이 부분도 좀 보세요. 이 부분도 보이시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이시지? 여기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몇 개야?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이거를 다 더해줄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여기다가 5를 곱하시면 되잖아. 그렇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다만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40이라는 건 뭐야? 요 직선의 개수를 다 뺀 거잖아. 직선의 개수 다 뺐지. 그러니까 추가시켜줘야지. 이게 다 날라가잖아. 개수가. 이거 한 개지. 다 날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더해주면 돼? 1, 1, 1, 1, 1, 1 5개. 그렇죠? 1 5개를 뺐으니까. 이거 추가시켜주면 되잖아. 이거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냥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이제 34번 얘기해볼게. 34번은 뭐,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나시고, 여기서 대각선 개수 찾는 거야. 물론 대각선 개수를 일일이 다 찾아주셔도 돼. 개수를 다 세워줘도 되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이, 다시. 이거 세우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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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대각선 찾는 거야. 대각선. 대각선은 뭐야?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을 이기면 되잖아. 이 경우 되지? 이 경우 되고, 이 경우 되고, 이 경우 되고, 이 경우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A, B를 이기면 안 되지. 그렇죠? A, H 이어도 안 되지? 이거 이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선분이 개수가 몇 개야? 8개. 8개만 빼주시면 돼.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경우의 수에다가 3만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대각선 아니니까. 이렇게만 돼요. 아니 8개잖아. 8개. 8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6번 얘기해볼게. 36번도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내가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중국된 형태 얘기해줬잖아. 그 문제가 좀 흡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었대. 정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이 막 생겼는데 뭐 9개 점이 생겼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세워주면 어떻게? 뭐 이렇게. 자, 여기서 묻는 건 있잖아. 직선의 개수가 아니에요. 삼각형 개수 묻는 거야. 삼각형 개수. 그래서 삼각형 개수 만들어주려면 아까랑 좀 다르죠. 직선이 만들어주는 두 점이 있으면 되잖아. 삼각형 개수 만들면 세 점이 필요하지. 괜찮지? 세 점이 필요한 건 이해되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 보세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직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4개 점 있죠? 여기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빼주셔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총 개수가 지금 9개니까 일단은 93을 선택하시면 돼. 맞지? 93을 선택하신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 요직선 있죠? 요직선에 한해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 뭐 어떻게 될까? 43이 되지? 맞죠? 그 다음에 요직선 있죠? 요직선에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43이 되지? 이건 마찬가지로 요직선 있죠? 이건 2번, 3번 케이스가 될 건데 이 3번 케이스에 하면 또 43이 되겠지. 이걸 다 빼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더 할 필요는 없겠지, 당연히? 더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사각형 계속 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 이상 뭐 더 할 건 없어. 이 정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43이 몇 개? 3개만 하면 되지. 3을 곱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야. 네. 넘어가볼게. 얘기는 금방 끝났는데 문제 풀 때 조금 이제 중간간에 좀 막힌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한 거 내가 좀 얘기해 줄게. 41번 볼게. 41번은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좀 알아보시면 될 거야. 평행사변의 개수가 하는 거거든요. 일단 평행사변 이런 형태를 좀 얘기해 볼게요. 평행사변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거잖아요. 두 변의 평행하고요. 다른 변이 있는데 다른 변. 평행은 또 2배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행사변형 개수가 하나 맞춰지면 어떻게 돼? 가로로 지나는 직선이 2개 있어야 되겠고, 그쵸? 세로로 지나는 직선이 2개 있어야 되잖아. 2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총 개수가 몇 개야? 가로 제한 개수가 5개죠. 5개 중에서 2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직사의 개수가 총 4개지.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4시 2지. 곱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1시 2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총 2개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에 수지 계산해면서 이거 하나 나오잖아. 하나가 하나니. 그래서 좀 연상시키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44번이에요. 44번은 내가 아까 얘기해준 형태지?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해볼게. 6개의 관이 있어요. 6개의 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바구니 3개 이제 넣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식으로 써볼게요. 6개의 관이 있어. 6개의 관이. 44번. 바구니가 3개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보세요. 바구니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는 다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1, 2, 4. 1, 2, 4. 그 다음에 또 뭘로 생각할 수 있겠니? 1, 1,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좀 더 늘려서 2, 2, 2.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맞죠? 이거 잘 보세요. 그렇죠? 6개의 과일을 3개 바구니로 남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그래. 그럼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거 다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산했어. 자, 6개 중에서 하나로 선택의 경우의 수. 그렇죠? 나머지 몇 개? 5개, 2개를 선택, 그 다음에 3개를 또 선택. 이렇게. 금방 계산될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미 끝쳤어. 아마 기억나지? 여기 개수 다르잖아. 개수 다르니까 중복되는 경우 수 없지. 이거 보세요. 1, 1이지. 개수가 같단 말이야. 아까 기억나지? 맨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했던 형태. 2개가 중복됐잖아. 뭘 나누시면 돼?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랬잖아. 그걸 유의하시라고. 보세요. 6, 7이지. 5시 1이지. 4시 4지.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2팩을 나눠주시라고. 이거는 꼭 주의해 주시라고요. 맞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있지? 이거 3개가 반복됐지. 3개가 반복됐지. 순서가 그쵸?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3팩을 나누시면 되잖아요. 자, 해서 계산해보면 이건 6시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4시 2가 되겠지? 2시 2가 되겠고요. 뭘로? 3팩으로 나누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다 더해주시면 돼. 되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얘기할게요. 47번 얘기할게요. 거의 막바지예요. 금방 될 거예요. 지금 47번부터 끝 문제까지 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한 형태 있지? 분할하는 형태 있지? 거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얘기해볼게. 7명의 학생이 있어. 3, 3, 1명 3개 조로 나눴다는 거야. 아, 이거 괜찮네. 7명의 학생이 있는데 3, 3, 1이야. 3, 3, 1. 3, 3, 1로 나눴어. 그쵸? 이렇게 3개 조로 나눴다는 거야. 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되겠지? 7시 3, 4시 3, 그 다음에 1시 1. 맞죠? 그 다음에 3, 3. 인원이 같지? 뭘 나눴어?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지금 첨부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3개의 조를 3개 청소구역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을 직접 또 곱해주셔야지. 이걸 좀 추가시켜주고. 그래서 47번은 혼합된 형태 문제야. 조합하고 순열 혼합된 형태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온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얘기할게요. 51번 얘기해주고, 좀 풀이 시간 줄게. 이거는 대진표 관련된 문제인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 그럼 여기서 이걸 좀 이해해 준 게,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큰 틀에서 보시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구조, 도조로 나눠주고 있죠. 그렇죠? 구조. 각각 인원 몇 명이야? 3명씩으로 나누는 확인하지. 그러니까 총 6명 있는데 3명으로 일단 나눠진 거야.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6시 3이 되시고요. 그렇죠? 나머지 3시 3이 될 거야. 여기에서 3명 3명이지.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어떻게 600을 나누시면 된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빨간색으로 내가 동그라미 친 형태를 내가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동그라미 친 형태에서 아래를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총 3명이 지금 배치가 됐는데 3명이 부전승으로 지금 배치가 됐고 2명은 어떻게 돼? 매칭을 좀 하죠.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건 1번 케이스로 해볼게. 이걸 만약에 1번 케이스로 한다면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지. 이건 총 3명이지. 3C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나머지 2명. 2C2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또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부정수로 올라가 1명, 그 다음에 대진한 2명. 해서 3C를 곱해주고 동시에 또 2C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해서 1번, 2번 케이스를 다 고려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수가 이거고 2번 케이스, 세부적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이건데 당연히 곱해주셔야지. 동시에 일어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곱해주시고 이것도 곱해주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2번 케이스. 그럴 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뒤에 문제 좀 한번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여기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개별적으로 얘기해줄게.